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부동산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경기도 인천 지역에 거래량이 급감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올린 것처럼 법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4월 이후에 5월, 6월, 7월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내용들을 올렸을까? 그동안 언론에서 얼마나 위기적으로 조장을 했는지 그거는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월달 이후에 다 알고 나서는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한번 그 통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 조금 공감이 되다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경기 부동산 포털 사이트에서 가져왔는데요. 거래가 거의 별로 없던 건 빼고요. 자, 보시게 되면 6월, 7월, 5월 달에 거래량이 지역마다 되게 올라갔다가 8월 이후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건 성남도 있고요. 안산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6월 이후로 보게 되면요. 근데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이게 어두운 면이 환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왜 4월 이후에 갑자기 거래가 올라갔을까? 5월, 6월, 7월 달에 엄청난 보도량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6월 10일 날 그렇게 강력한 대책을 했는데도 올라갔어요. 언론에서 거래 소멸된다, 난리 난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현실이 왔죠. 자, 4월 이후에 보게 되면 총선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다 통과될 것으로 그 사람들은 예상을 했겠죠. 그러면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조장시켜야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그래서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인천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갑자기 여기 5월달까지 떨어져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 버렸어요. 6월에서. 왜냐면 사람이 게 분위기 따라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다 보면 워낙 예전에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 떨어지겠어 하고 다 사는 겁니다. 에이, 부동산 어떻게 정부가 이겨?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동안 봐왔던 게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왜 이런 경기도 뉴스가 나왔고 왜 거래량이 급감했고 왜 법인들은 수도권 서울 외 지역에서 왜 많이 팔았다는 뉴스가 나왔을까? 그거를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금방 앞에 보신 통계를 보듯이, 자, 경기 부동산 포털에서 2019년, 20년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적지가 않습니다. 이번 년, 자, 보시면 4월 지나서 5월, 6월, 7월에 물량들을 다 쏟아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좀 이따 제가 데이터를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 법인이 그리고 투기 세력들이 다 주택들이 다 팔았다? 아닙니다. 물량들이 그 정도 거만 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중개업을 저도 되게 오래 했는데 우리가 원룸도 있잖아요. 500에 30도 집을 보고 계약한단 말입니다. 근데 경기도권에 얼마나 묻지마 투자식이 많았냐면은 집을 안 보고 계약을 합니다. 등기부등본 호실만 딱 보고 그냥 그만 듣고 계약을 해요. 계약금을 그냥 쏴버린단 말입니다. 일부를.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청주, 경기도 같으면 이제 호평 평내, 인천 쪽, 이런 일이 이제 다반사였던 거예요. 위기가 그렇게 세력들이 엄청 무서워.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다 팔았을까? 천만의 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물량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8월 달에 이렇게 얘기가 됐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전의 뒷면에서, 어두운 면에서 이제 밝은 면으로 온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라디오 채널이나 이런 부동산 전문 교수분이 나오셔가지고,
완전히 팩트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언론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왜 4월 이렇게 올렸을까? 저는 솔직히 이분들의 그게 크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매도량이 다 끝났을까? 이거에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6월 17일 대책 이후 부동산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팔았겠지만 7월 달에 200개 안 팔렸어요. 6, 7월 달에요. 7월 달에도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됐는데 이게 법이 종부세나 이런 부분 지금 중대서 중과되는 것도 내년 6월 달이고 종부세도 내년 6월 달입니다. 6월 1일. 전반적으로 내년 6월 달이에요. 그 전에 거래된 것도 이것도 있습니다. 증여. 증여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거래량이니까요. 왜 증여취득세가 12% 나오잖아요. 조정세 2주택을 하게 되면은, 그 세금 부위 엄청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요. 등록임대사업자도 강력하게 대처가 들어가고 이번에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폐지가 됩니다. 신규 못 들어와요. 8년 이상 지나면 이제 그게 40 몇만 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직 거래량은 상당히 많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 한문도 교수님께서 그 다스베에 나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거래량이 급감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다 팔았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동안 거래량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 부동산 광장에 있는 서울의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이게 끝났다는 게 아니면 그동안 얼마나 거래가 많이 됐습니까? 2019년 동안 엄청나게 거래돼서 부동산 법인들도 2018년 그때 엄청나게 법인들이 많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번에 다 팔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설명드려요. 법인 아파트 매도 건수. 자, 팔아도 비수도권에 먼저 팔지 서울에 팔진 않습니다. 서울에 아직 물량도 있고요. 자, 비수도권이라 해가지고 경기도권 말고 그 외쪽이겠죠? 그럼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아니, 3천억 개밖에 안 팔았어요. 매도가 7월달까지요. 엄청의 아직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언론에서 이런 통계를 냈을까? 자, 경기도 이제 거래량을 보게 되면요. 자, 2018년, 2019년에 부동산 법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건 뭐, 그 전에 예전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 다주택자 이제 뭐, 이런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법인은 건들지 않다 해가지고 부동산 법인이 성행했습니다. 법인 컨설팅도 엄청 많이 했어요. 자, 이런 거래량인데 이때만 해도 끝났을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6, 7월 달에도 엄청나게 거래가 됐습니다. 법인들은 아까 보시면 얼마 안 되죠? 7월 달에. 그러면 그 끝났을까? 세력들도 끝났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직도 물량들이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 달까지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이번 겨울에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래가 안 될까? 물건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 물건이. 한망세로 돌아간 일반인도 다 알아버렸어요. 그 전에 그 유기 조장했던 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무뎌지게 된 겁니다. 한망세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동전의 어두운 면에서 앞면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다 보니까 그런 분이 저는 바뀌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도 물량들이 많습니다. 청약이 아니 매수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언론의 이야기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보시면은 보통 요즘 그렇게 다 돌아갑니다. 언론 이야기, 우리 인터넷 나오는 뉴스들을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그만큼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걸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제가 다음에 한번 전세 보증보험도 한번 그렇게 설명드릴 텐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청약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매수를 해서 아파트를 매서 살고 싶으면은 최소한 겨울까지 버텨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내년 6월 전까지. 이분 팔아야 돼요. 임대 등록이설자 거의 끝났고요. 40 몇만 채가. 그리고 부동산 법인도 팔아야 되고 다 파셔야 돼요. 지금. 그 부분이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 년 겨울부터 내년 6월까지 충분한 물량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언론에서 하는 그런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기다린 자만이
그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저도 잘 모르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거 조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거 보면 주식 사이트 보면 여기 증권 보면 먼저 올리잖아요. 어디가 좋다. 그런 거하고 전 똑같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언론이라는 게 좋은 언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도 있잖아요. 요즘 인터넷 언론들도 많으니까 굳이 회사 안 차리고 인터넷 언론도 많잖아요. 조그만 거 그냥 사무실 하나 해가지고 인터넷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온 그거보다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 중에서도 그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넷 언론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자, 왜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실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시세보다 20% 30% 저렴하게 나옵니다. 민간 택지에도 이제 그게 됐죠. 그리고 수도권 127만원 이상 공급한다고 계속 국토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3기 신도시 44만원 공공 분양 중 사전 청약 내년 3만원, 내후년에 또 3만원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매년 25만원 이상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물건이 나와도 안 사는 거예요.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눈을 떠버렸어요. 그전에 또 분위기 조작일 때 샀던 사람은 다 산 거고요. 고객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들은 지금 아파트 등록이 폐지됐기 때문에 물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이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이제 집을 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거래가 됐던 이유들이 뭡니까? 투기 세력들도 물건들 샀거든요. 물건들 사고 이렇게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안 사고 거기 물량들을 쏟아낸다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지 물량들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동네 물건이 없어야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쩐이 있으니까, 이게 쩐주가,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큰 쩐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저도 깜짝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리고 왜 거래가 급감한 중에 하나가 임대차 3법이다.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4년을 거주할 수 있어요. 무주택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면서 사전 청약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세대를 공급한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겁니다. 어차피 기다린 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데이터 갖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기조정은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온 거 보면은 뭔가 의심을 하고 다가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한번 뉴스에서 보신 거 알 겁니다.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못 준다 해가지고 뭐 3천원 이상 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인 그거를 좀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에서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또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혹시 진짜 궁금했던 거나 잘 몰랐던 부분에서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